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좀 큰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위로의 말씀 조금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하한가 나왔다고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요.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제 냉정하게 상황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확실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식약처는 아닙니다. 그죠? 자, 식약처보다는 당연히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아시다시피 임상적 유의성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추가 데이터를 제출해도 씨알도 안 맥히죠. 자, 일단 2023년 2월 28일 중앙약심위 회의에서 반려가 처음에 되었죠.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자, 일부 위원들이 주장했던 대조군과 이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래서 23년도에 조인트 스템이 반려가 되었던 거죠. 자, 근데 같은 내용으로 FDA가 동일한 3상 임상 결과를 심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 지정을 해줬던 겁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식약처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 FDA는 혁신 치료제 지정을 해준 거죠. 같은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받는데 미국은 혁신 치료제다, 식약처는 부족하다, 상반된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자, 중앙약심위원 논란은 네이처셀 주주라면 다들 아시죠? 자, 그걸 제외하고 반려의 원인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약심위 이슈 때문인지 현재 대한민국의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품 허가가 0건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이 기준을 빡빡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을 질 바에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삼성을 통과한 상장사 기업들마저 통과하지 못한다면 비상장되어 있는 줄기세포 관련 중소기업들은 아예 투자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럼 더욱 첨단 바이오 의약품 섹터가 성장하기가 어렵죠. 벽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섹터가 성장하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이런 애매한 항목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렇게 반려를 때릴 거면. 지금은 그저 식약처, 약심위원들의 판단이 기준입니다. 그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주관적인 기준인 거죠. 어떤 지표를 넘어섰다 라고 하면 승인이 되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임상적 유의성이 어떤 부분이 증명이 안 되는지 그 이유라도 상세히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이걸로 이 말만으로 반려를 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해외에서는 시술받고 있는 약품이 반려된 것도 그렇지만 딱히 납득이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2차 반려 때도 임상적 유의성을 물고 늘어졌죠. 자, 그래서 네이처셀에서 개인들마저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임상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그 임상 데이터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있는 업계 전문가들 보고 판단해달라는 거였죠. 그러나 끝까지 반려했습니다. 이번에 3차까지 반려가 됐고요. 똑같은 임상 설계인데 FDA는 인정해주고 가속 3대 승인 모두 받았고 통계적 유의성도 나타났습니다. FDA가 승인해줬다고 식약처는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반려되어야 할 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조군 대비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 6개월 지나면 대조군은 효과가 0입니다. 조인트 스템은 3년이 지속되었고요. 데이터가 증명하는데 임상적 유의성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식약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긴 한데 국내 식약처와 미국 시장을 본다면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영향력은 이쪽이 더 크다, FDA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부터 기대감을 크게 받았던 것은 결국 미국 FDA 때문입니다. 그죠? FDA 3대 가속 프로그램, 3대 가속 프로그램 승인 및 미국 임상 이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판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치 자체가 떨어졌다. 조인트 스템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식약처가 첨단바이오 치료제 관련 승인 0건인 것도 네이처셀에게만 해당하는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처셀만의 리스크로 볼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식약처 반려로 시장의 신뢰도 하락이나 자금 이탈은 좀 뼈아프지만 식약처에게 반려되었다고 가치가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FDA 관련 재료 일정이 가까워지면 지금의 하락분을 채워놓고도 남습니다. 지금 여기 있고요. 점 한가가지고 거래도 많이 안 터졌습니다. 아니, 거래가 없는 것은 거래 없는 하락이다 뭐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바로 하한가로 잠겼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서 적은 겁니다. 아마 내일 더 밀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식약처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에 식약처 반려의 내용이 나왔을 때 하락한 것 뿐입니다. 식약처 재료는 소멸한 거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여기서 뇌동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마이너스 30% 하한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재료가 소멸했다. 재료 소멸.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료의 핵심은 FDA에 있지 식약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죠. 자, 네이처셀 측에서도 이제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고 상용화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뉘앙스가 이제 불공정하고 주관적인 심사를 하는 식약처 말고 FDA에서 승인받아서 증명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죠. 자,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혁신 치료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미국 3대 혁신 치료제로 인정이 됐으니 미국 시장 진입이 식약처보다 더 열려 있다고 보고요. FDA 3대 가속 승인 프로그램을 획득한 것이니 시간이 크게 지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임상 같은 경우에는 26년 1월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26년 하반기에 미국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미국에서 조인트 시스템의 가속 승인을 위한 FDA와의 타입 B 회의 준비 신속히 착수해서 금년 내 대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올해는 4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재료 일정이 크게 밀리는 느낌은 아니죠. 자, 미국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를 9월 중에 조속교에서 선정 완료하고 1차 GMP 시설 구축을 시작하고자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자금이 필요할 텐데 네이처셀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는 하지 않겠다. 주주들이 걱정하는 리스크 하나 미리 해소해줬고요. 자, 일본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고 미국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리스크에 대한 언급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언급했고 어느 정도 재료 일정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회복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식약처 이슈로 기대감과 재료가 동시에 소멸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하는 거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추가 하락이 높은 가능성으로 추가 하락이 이어질 텐데 이 자리 저점을 무너뜨리느냐를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자리는 의미가 꽤 큰 자리입니다. 자, 과거에 수차례 저항이 수렴됐던 자리고 거래를 동반해서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뛰어 넘었는데 조정을 받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와줬던 그런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면 그 밑에 자리들에서 의미가 큰 자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지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지대를 찾는 건 투자자들의 투심을 돌려놓을 자리를 정했다는 거거든요. 세력이 미니멈을 정했고 그 자리는 지켜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고, 미니멈을 알게 된다면 내 손실을 최소화한다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목의 악재가 찾아왔어도 수익으로 연결시킬 힌트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세세한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지대의 미니멈이 어디인지, 미니멈을 특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자리에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더할 수 있는 것인지 언급드리고, 네이처셀 뉴스에 대한 정보와 해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고요.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을 언급을 드리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기 있죠. 많이들 찾으시는데 인터넷에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뭘 적용하셔야 할지 많이들 헷갈리시던데 좀 쓸모있는 것들만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만능은 아니고요. 쓸데없는 방대한 정보들을 제외하고 봐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려놓은 검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추천 관련해서 지금 추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종목 찾고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뭐 수익률이 그렇다고 해서 뭐 30%, 50%, 100%, 200% 이런 거 아닙니다. 하루에 뭐 3에서 5%, 뭐 잘나면 10% 이런 거고, 당연히 매번 수익 종목인 것도 아닙니다. 리스크 적은 종목으로 매매 연습하시면서 소소하게 용돈 챙기는 목적이 더 크고요. 당연히 무료 추천 주니까 부담 없이 지켜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처셀에 대한 대응은 차트 그리고 뉴스 등의 자료를 더 수집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